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읽는 건 진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구조죠. 당신이 뭘 해줬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무의식이 먼저 스캔한다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뭔지, 그리고 여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남자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가식없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간 200건이 넘는 남자들을 상담했는데요. 잘해줬는데도 차인 남자들 200건의 케이스를 전부 뜯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는데요. 이 남자들은 전부 예외 없이 상대한테 단 한 번도 긴장감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장감이란 폭력이나 무례함이 아니고요. 이건 아주 정밀한 심리적 구조의 문제예요. 제가 상담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패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자가 좋은 사람인데 남자로 느껴진다고 말한 케이스, 그 남자들의 행동을 쭉 나열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자가 뭘 원하든 다 맞춰주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항상 남자가 먼저 물러나고 여자 앞에서 단 한 번도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주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이 남자들의 다정함은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옵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읽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거리에서 작고 마른 남자가 당신한테 저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웃기거나 안쓰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죠. 근데 보디빌더 체격에 190이 넘는 남자가 조용히 당신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착하든 아니든 본능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하면 나를 제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여자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다정함은 원래 부터 순한 양의 다정함이 아니에요. 언제든 으르렁거릴 수 있는 맹수가 나한테만 발톱을 감추고 조용히 옆에 앉아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들이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미치들이 끌린다고 표현하는 그것의 정체예요. 제 지인 중에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외모는 평범해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변에는 항상 여자가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신기한 건 이 남자가 여자한테 특별히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이 남자가 여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 번은 회식 자리였는데 같은 팀 여직원이 부장한테 부당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분위기 파악한다고 조용히 있거나 나중에 그 부장이 좀 심했다 하면서 뒷담을 하는 선에서 끝내죠. 그런데 A는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장님 저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하고는 자연스럽게 그 여직원이 타겟에서 벗어나도록 화제를 돌렸어요.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니고 영웅놀이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을 읽고 한 발 나서서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한테는 별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여직원이 그날 이후로 A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진짜 남자구나 라고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허투루 넘기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A가 매력적이었던 건 나섰기 때문이 아니고요.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 낙차가 여자의 뇌를 광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자는 이런 구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여성의 유전자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동시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수컷을 원하는 본능, 경쟁에서 이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남자. 이건 번시가 직결된 수십만 년 동안 축적된 생존 코드입니다. 두 번째, 나한테만 헌신하는 보호자를 원하는 본능.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이 나를 향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강한 에너지가 오직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강한 남자는 대체로 거칠고 다정한 남자는 대체로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는 평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한쪽을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 남자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거칠고 주도적인 에너지를 가졌는데 내 앞에서만큼은 그 날카로움을 거두고 부드러워지는 남자, 바깥 세상에서는 자기 기준대로 밀어붙이는데 나한테는 조용히 양보해주는 남자. 이 조합을 경험한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채워주는 남자로는 양쪽을 동시에 채웠던 그 경험을 절대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헤어지고 3년, 5년 지나서도 술 먹고 새벽에 연락이 오는 남자의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원리만 알면 소용없죠.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당신의 삶에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합니다. 여자 앞에서 강한 척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3일도 안 가서 들통이 날 거예요. 당신이 실제로 몰두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업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기술이든 뭐가 됐든 자기 인생에서 뚜렷하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남자는 애써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향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연봉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퇴근 후에
중에 매일 3시간씩 자기 부업에 힘을 쏟고 있어요. 주말에도 관련 공부를 하고 관련 사람을 만나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안 보고 싶어? 라고 물으면 보고 싶지.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줄어 라고 답하더라고요. 처음에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친구들한테 우리 남자친구 좀 멋있지 않냐? 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남자의 시간표에서 여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게 역설적으로 그 남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반대 사례도 봅시다. C라는 남자는 여자친구가 생기자마자 모든 걸 여자친구한테 맞췄습니다. 운동도 끊고 친구 약속도 취소하고 주말은 전부 데이트. 3개월 뒤에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는 나 없으면 뭐하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건 자기한테 올인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단단한 남자가 나한테도 시간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유념하셔야 돼요. 둘째, 사소한 것에는 저주돼 본질적인 것에서는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여자가 오늘 뭐 먹을래? 하면 네가 정해 라고 해도 돼요. 이런 건 양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과 부딪히는 요구가 왔을 때는 거기서는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오빠 친구들이 별로야, 걔네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알겠어 안 만날게 라고 하는 순간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뭐라 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다정함은 매력이 아니고 만만함으로 인식이 됩니다. 반대로 그 친구들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율은 하겠지만 안 만나는 건 내 기준에서 맞지 않아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 이 남자가 나중에 여자한테 넌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자가 아니까요. 평소에 자기 기준을 지키는 남자가 던지는 칭찬 한마디는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남자의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볼게요. 당신이 여자와 다투고 있었어요. 여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이것저것 쏟아내고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남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같이 격해져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일단 진압을 하려고 하거나. 둘 다 최악이에요. 첫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이 바닥이 났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갈등 앞에서 도망치는 거죠. 여자의 무의식이 정말 원하는 반응은 이거예요. 여자가 격해져 있을 때 남자의 목소리 톤 하나 변하지 않고 네가 화난 건 이해한다, 근데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건 다른 문제다,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이 왜 강력하냐면 이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공감은 하되 내 기준은 지키고 문제 해결은 주도한다. 이걸 할 수 있는 남자 앞에서 여자는 처음에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정감은 중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여자는 그 남자를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이 말 인터넷에 정말 많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고 일부러 무심한 척하고 일부러 차갑게 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밀당이라고 포장하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부러 답장 안 한 그 3시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아마 핸드폰을 1분마다 확인하면서 이번엔 내가 안 보내야지, 이번엔 내가 참아야지 하고 속으로 전쟁 중이었을 겁니다. 이건 여유가 아니에요. 참기의 극한이죠. 그리고 이런 연기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나죠. 여자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튕기는 건지 진짜로 자기 삶에 바쁜 건지 귀신같이 구분해요. 전자는 어설픈 연기이고 후자는 진짜 가치입니다. 나쁜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그 남자가 그냥 나쁘기 때문이 아니죠. 그 남자의 삶에서 여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굳이 여자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산물로 나타나는 무심함이 매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함을 흉내내지 마세요. 진짜 무심해질 수 있는 삶의 밀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여자가 절대 놓지 못하는 남자는 착한 남자도 아니고 나쁜 남자도 아니에요. 자기 세계의 무게를 가진 남자가 그 무게를 내려놓을 만큼 당신을 선택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남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면 여러분은 평생 좋은 사람인데 주인공으로 남게 될 거예요. 아무리 진심을 쏟아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여자의 무의식이 읽는 건 진심의 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구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냉정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냥 맞는 말이네 하고 끄거나 내일 또 똑같이 카트 보내고 또 똑같이 차이고 또 똑같이 왜 나만 이러지 합니다. 그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바꿔보세요. 삶의 무게를 싣든 기준을 하나 세우든 감정에 끌려가는 패턴을 하나 끊든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여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클릭하셨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2030 남자들 99%가 돈 있고 키 크고 잘생기면 다 된다 라는
편협한 생각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발전은 없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여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남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진짜로 평생 못 잊는 남자한테는 외모, 돈, 직업과 무관한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진화심리학, 분석심리학, 논문 수십 편과 실제 200명의 남성 상담 데이터를 5년간 분석해서 그 핵심 6가지를 전부 이 영상에 정리해뒀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머릿속에 평생 박혀버리는 남자가 되십시오.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핵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처음 봤을 때 그 남자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낯선 얼굴 사진을 0.1초만 보여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얼굴의 매력도, 신뢰도, 유능함을 전부 판단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을 1초, 10초 더 오래 보여줘도 이미 내린 판단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판단은 의식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자동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답을 본인 의식으로 뒤집을 수는 없어요. 머리로는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은 이미 그 남자한테 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100년 전에 발견했는데요. 여자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이상적 남성사의 원형, 칼 융은 이걸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분명히 나는 착하고 자상한 남자가 좋아 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기를 살짝 무시하는 듯한 남자한테 미친듯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의식은 진짜로 착한 남자를 원해요. 근데 무의식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하면 100% 무의식이 이깁니다. 여자가 키 크면 좋겠어 라고 하면 깔창을 깔고, 돈 많은 남자가 좋아 라고 하면 무리해서 외제차 할부로 사고, 다정한 남자가 좋아 라고 하면 세상 스윗해져서 답장도 1분 내로 보내려고 화장실에서도 폰 들고 있는 남자들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은 의식 수준의 노력이에요. 다른 남자가 무의식 수준의 신호를 한 번 보내면 1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 수준의 신호 중 첫 번째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메일이라는 단어, 웹상에서 너무 잘못 쓰이고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싸움 잘하는 남자를 알파라고 부르는데 그건 진짜 알파가 아닙니다. 진짜 알파메일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여자를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는 남자.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약골이라고 해도 자기 여자를 자기 프레임 안에서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으면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알파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운동을 평생 한 격투기 선수라고 해도 자기 여자한테 끌려다니고 눈치 보면 그 남자는 자신 여자에게 베타인 거죠. 자, 그러면 자기 프레임이라는 건 뭘까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자가 카톡 답장을 안 합니다. 여기서 베타 남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지 들여다볼게요.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어제 그 말에 기분 나빴나? 어떻게 사과해야 되지? 아니, 너무 자주 보내면 매달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야겠다. 근데 너무 안 보내면 식은 것 같으니까 적당히. 이 남자의 멘탈은 답장 하나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반면 알파 남자는 어떨까요? 알파는 답장 안 온 것 자체를 인식조차 못해요. 폰 액정이 어두워지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런 거예요. 답장이 없네. 일이나 마저 해야지. 또 어떤 날은 답장이 없네. 운동 갈 시간이네. 또 어떤 날은 답장이 없네. 책이나 봐야지. 폰을 책상에 엎어놓고 자기 일에 몰입합니다. 답장 안 온 것 자체를 까먹어요, 진짜. 그리고 3시간 뒤에 답장이 오면 일 끝내고 보고 30분 뒤에 가볍게 답장합니다. 신경을 1도 쓰지 않는 거죠. 여자의 무의식은 이 둘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까요? 알파한테는 이렇게 해석하죠. 이 남자는 나 말고도 다른 옵션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의 확률이 높다. 자기 인생이 진짜 바쁘고 잘 풀리는 사람이 카톡 답장 하나에 멘탈 나가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바쁘고 자기 가치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사소한 자각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자의 집단 무의식은 수십만 년 동안 이런 남자를 학습해왔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그 본능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본인이 여자여도 본인을 만날 것 같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말 한마디 못 거는 이유가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저 여자한테 다가가면 저 여자한테 손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백화점 시식코너 직원이에요. 갓 구운 따뜻한 한우 시식을 공짜로 사람들한테 권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상대한테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시식 한 번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이 한우 한 팩만 사주세요 라고 권하는 미션이 주어지면 어떨까요? 시식을 제안할 때보다 훨씬 더 입을 떼기 어려울 겁니다. 발도 잘 안 떨어져요. 왜? 상대한테 손해라고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자한테 말 못 거는 심리가 정확히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다가가면 저 여자한테 손해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본인이 여자라도 본인이랑 만나고 싶을 정도의 남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공급자입니다. 여자가 본능적으로 찾는 건 단순히 자기를 부양해줄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인 거죠. 여자의 본능이 진짜로 평가하는 건 이겁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질까 아니면 비워질까. 이 채움의 본질이 돈이 아니에요. 21세기 도시 여자한테는 사냥꾼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정서적 체험이죠. 체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여자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꺼냈어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허한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참아.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한마디로 끝납니다. 또는 그냥 폰만 보고 있어요. 함께 있으면 채워주는 남자는요, 오늘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까지 버틴 거 진짜 대단해. 이렇게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를 던질 줄 압니다. 여자는 그 한마디로 충전이 됩니다. 진짜로. 그 다음으로는 공감 능력이에요. 여자가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채워주지 못하는 남자는 듣다가 본인 얘기로 가로채요. 아, 나도 그래. 나는 더 심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자기 얘기로 끌고 갑니다. 함께 있으면 채워주는 남자는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알아요. 너 지금 서운한 거구나. 이 한마디면 여자는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것 자체가 체험이에요. 그리고 체험의 또 다른 형태는 안정감입니다. 여자가 불안해합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남자는 같이 불안해하죠. 여자가 오빠 우리 잘 될까? 라고 물으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여자의 불안은 2배가 돼요. 함께 있으면 채워주는 남자는 본인이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는 잘 될 거야.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본인 잔이 채워져 있으니까 여자의 불안을 받아주고 본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안심하고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질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물질적인 여유는 핵심이 아니고 결과물입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남자는 돈을 자기가치 증명용으로 써요. 비싼 데 데려가서 본인이 더 들떠있고 카드 긁고 나서 어때 좋지?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채워주는 남자는 돈을 자기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써요. 비싼 데를 가도 본인이 더 평온해요. 계산은 당연하게 하고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돈이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연봉 1억 넘게 받는 남자가 차이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싼 식당에 데려가는데 본인이 더 긴장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명품을 사주는데 여자가 슬프다고 하면 왜? 한마디로 끝나죠. 이 남자 옆에 있는 여자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남자는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돈은 체험의 표현 중 하나일 뿐이에요.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잔에 비유해 볼게요. 본인 잔이 비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어요. 한 모금 따라달라고 부탁해도 자기 잔이 비어서 못 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잔을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본인 잔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 넘쳐요. 옆 사람한테 따라줘도 본인 잔이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풍요예요.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채워진다고 느끼는 남자는 본인 잔이 항상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말, 공감, 안정감, 여유 이런 것들이 그 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함께 있을 때 채워주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본인 잔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여자가 힘들다고 할 때 본인은 같이 우울해지는 편인가요? 여자한테 오늘 너 정말 멋졌어 같은 따뜻한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가 있나요? 혼자 있을 때 본인 자신이 따분하게 느껴지시나요? 본인이랑 같이 있는 게 재미없게 느껴지나요? 여자가 본인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풀어놓나요? 아니면 더 긴장하나요? 이 질문들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분의 잔은 비어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본인 잔을 채우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가 필요해요. 따뜻한 말부터 시작해서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여유로 이어지는지, 이 구체적인 실전 사례들은 전부 연애추월차선 마스터 패키지에 정리해뒀습니다. 진심으로 본인 잔을 채워나가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갈게요. 본인 잔을 채워가고 있어도 여자가 그걸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여자의 본능은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다른 여자들이 이미 검증해놓은 신호를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프리셀렉션이에요. 이미 선택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의식 수준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아. 주변에 여자 많은 남자는 딱 질색이야. 인스타도 안 하는 남자가 좋아. 이 말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오 그래? 나 완전 너만 바라보고 있어. 나 여사친 하나도 없어. 인스타 안 해. 남중 남고 공대 나와서 평생 여자랑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어. 이 남자 자기가 굉장히 어필한 줄 알아요. 근데 여자의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한테 검증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가치가 낮은 남자네. 여러분, 백화점 신상 가방에 입점한다고 광고가 떴어요. 두 가지 매장 화면을 비교해보세요. 텅 빈 매장에 신상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직원도 한가하게 폰만 보고 있어요. 반면 다른 곳은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일부는 이미 가방을 쇼핑백에 넣고 나오고 있고 안에서는 점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가방인데 어느 쪽 가방을 사고 싶어지나요? 당연 후자죠. 이미 검증됐다는 신호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이걸 자동적으로 처리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것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이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리고 젊은 여자들이 왜 유부남한테 빠지는 줄 아세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유부남은 이미 한 여자가 평생 함께 살기로 결정할 정도의 검증을 통과한 남자라는 신호 때문이죠. 여자 본능 입장에서 보면 저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가 평생을 걸 정도로 가치 있는 남자다 라는 강력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매력 있는 유부남은 자기 아내를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능력 있는지 자랑하죠. 그러면 상대 여자의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저 매력적인 여자가 선택한 남자라면 진짜 매력적인 남자겠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여러분 결혼 안 하셨겠죠? 그래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여자가 있다는 신호를 흘리시는 겁니다. 대신 정말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나 예쁜 여사친 많아 라고 말하면 안 먹히죠. 그건 의식 수준의 어필이라 여자의 방어 기제만 발동시킬 뿐이에요. 여자의 무의식에 직접 신호를 보내야 하죠. 인스타 스토리에 여자 후배랑 같이 일하는 사진을 무심하게 하나 올려두세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요. 여자는 본인의 인스타를 반드시 한 번은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 스토리가 무의식에 박히는 거죠. 또는 사진을 보여주다가 우연히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한번 쓱 보여주고 바로 넘기세요. 여자가 방금 그거 누구야? 라고 물으면 짧게 친한 친구야 라고 답하고 다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같이 있다는 걸 다른 여자들이 이미 증명해줬다 는 무의식 신호를 흘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 척 하면서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핵심을 봤습니다. 프레임, 공급자, 그리고 프리셀렉션. 이 세 가지는 사실 일종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매력 신호예요. 근데 여자의 본능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위협이 닥쳤을 때의 모습. 그게 네 번째 핵심이에요. 네 번째 핵심은 공격성이죠. 단어가 좀 자극적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갈게요. 공격성이라는 게 폭력적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야만적이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공격성은 이런 마인드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건드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실제로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결의가 가슴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평소에 친절하고 매너 있어도 됩니다. 다만 내면에 그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매력 없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든 거짓말처럼 무시당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만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카페에서 종업원이 음료를 잘못 갖다 줘도 그냥 맛있는 사람, 식당에서 새치기 당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회사에서 무리한 부탁받아도 다 들어주는 사람. 본인은 내가 어른스럽게 참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라는 정보로 입력됩니다. 여자의 본능은 이걸 귀신같이 감지하죠. 상황 하나 가정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와 식당에 갔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무리하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매력없는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머리로는 내 남자친구가 어른스럽게 참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의 무의식은 다르게 결론을 내리죠.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공격성을 갖춘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 그 무리한 손님이 정말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칩니다. 똑같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남자가 실제로 싸움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키 작고 마른 남자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결의가 내면에 있다는 게 눈빛에서 나온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결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친절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시당하지 않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평소에 본인의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원이 있어요.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일처리 깔끔하고 거기다 후배들도 챙기고 매너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장이 본인 책임이 아닌 일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한테 무례한 발언이 나오기도 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평소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죠. 차분하게, 그런데 단호하게 말해요. 그 일은 제 영역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땡땡님이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한테 그런 말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 0.5초 정도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사원을 대하는 회사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친절하고 매너 좋은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사례가 통하는 이유는 그 사원이 평소에 본인 일을 똑부러지게 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의만 강하다? 그냥 진상이에요. 본인의 실력과 매너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결의를 발휘할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공격성이 여자한테 매력으로 작용하는지 부족사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자가 임신 9개월, 출산, 양육기간 동안 사냥을 못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남자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만만한 사람이라면,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도 도망갈 사람이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아이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이 나타났을 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남자를 원하도록 진화했어요. 그게 여자의 집단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본능입니다. 다만 핵심을 짚고 넘어갈게, 그건 아무한테나 공격적인 남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냥 진상이고 어차피 자기 가족도 못 지켜요. 여자의 본능이 진짜로 원하는 건 평소엔 자기 사람들 잘 챙기고 매너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 위협받는 순간만큼 망설이지 않고 맞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의가 내면에 있는 남자. 21세기인 지금도 이 본능이 그대로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부족이 쳐들어올 일은 없지만 여자의 본능은 여전히 이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1순위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굳이 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착한 건 2순위, 3순위로 밀어두세요. 이 한 가지가 바뀌면 여러분이 삶에서 받는 대우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바뀌고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어쩌면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마스터 패키지를 듣고 1년 안에 결혼까지 가신 한 수강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공격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삶에 적용하자마자 여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진짜로 효과는 미친듯이 빠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신호로 인식 자체가 뒤집어지는 게 이 분야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자, 평화로운 상태와 위협 상태 모두를 봤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여자랑 같이 있을 때 그 매력은 어떻게 발휘될까요? 여자가 본인을 진짜로 매력적인 남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여자가 자기 원칙을 깨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인생 원칙을 정합니다. 나는 결혼할 때 무조건 자가 아파트가 있어야 돼. 나는 키 180 이상 아니면 안 만나. 나는 사귀고 3개월 지나야 잠자리가 가능해. 이런 거요. 이게 여자가 의식 수준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이 원칙을 어떻게 할까요? 더 강화합니다. 역시 내 기준에 맞지 않았어. 이 정도 남자한테는 절대 양보 못해. 근데 진짜로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자기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깹니다. 이 남자랑은 월세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남자라면 키는 상관없어. 이 남자한테는 오늘 밤이라도 잠자리를 갖고 싶어. 이게 판별법이죠. 진짜 잔인할 정도로 정확해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원칙도 깨지 않는다? 결혼자금 정확히 맞춰야 한다고 우긴다? 잠자리는 사귀고 100일 이후라고 우긴다? 안타깝지만 그 여자에게 여러분은 매력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안전한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조 잘하는 여자, 애교 많은 여자, 가정적인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를 찾으러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내조 잘하는 여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여자도 매력 없는 남자한테는 절대로 내조 안 하고 매력적인 남자한테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여러분의 평소 무뚝뚝하고 짜증만 부리는 여자친구가 만약 송강이나 정혜인 같은 남자랑 사귀게 된다면 가슴에 손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가 송강 앞에서도 아 진짜 짜증나 하고 거리낌 없이 말할까요? 정혜인 앞에서도 본인이 졸려 죽겠다고 나 잘래 하고 등 돌리고 누울까요? 절대 아니죠. 그 여자는 송강이 카톡 한 줄만 보내도 1초 안에 답장합니다. 평소엔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만 먹는데 정혜인이 회를 좋아한다고 하면 평소에 손도 안 대는 회를 즐기는 척이라도 합니다. 본인이 입던 편한 옷이 아니고 정혜인이 좋아할 만한 옷차림으로 만나러 가요. 여자가 본래 무뚝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서만 무뚝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본인만의 인생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자 앞에서 단호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본인이 지켜내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 원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성성의 한 형태이죠. 목에 칼이 들어가도 본인만의 절대 양보 못하는 원칙. 그게 한두 가지라도 있는 사람과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원칙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이 풀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나라의 규칙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본인 인생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은 본인 인생의 왕인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굴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여자의 본능이 어떻게 무관심하겠습니까? 근데 본인 원칙도 없는 남자가 여자 앞에서만 갑자기 단호한 척한다? 그건 통하지가 않아요. 여자의 본능이 곧바로 가짜를 알아챕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비위를 맞춘다는 겁니다. 여자가 오빠 나 이거 싫어 하면 그러네 그럼 다른 거 하자. 여자가 오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자가 오빠 나 살쪘지? 라고 하면 아니야 너 진짜 살 안 쪘어. 이런 행동을 거의 자동으로 합니다. 여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자의 무의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이 남자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고 이 남자랑은 협상이 안 되는 거야. 본인 원칙이 있는 남자는 자기 기준을 명확히 말합니다. 나 그건 별로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늘은 약속 있어도 못 만나. 이 부분은 내 방식대로 해야겠어.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협상이죠. 연애는 결국 비즈니스예요. 양쪽이 자기가 원하는 걸 꺼내놔야 협상이 돼요. 한쪽이 자기 패를 다 숨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맞춰줄게 라고 하면 그건 연애가 아니죠. 그냥 한쪽이 다른 쪽에 시중을 드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무의식은 자기 시중 드는 남자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6번째 핵심, 로고스. 단어가 생소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분석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 이름이기도 한데 분석 심리학에서는 사랑, 공감, 감정, 불러움 같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을 가리켜요. 다른 하나는 로고스. 이건 논리, 이성, 안정,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같은 합리적이고 단단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로스는 마음의 영역이고 로고스는 중심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가장 미디어가 망쳐놓은 부분입니다. 분석 심리학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에로스를 바라고 여자는 남자에게 로고스를 바란다.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과 감정의 부드러움을 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안정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미디어는 어떻게 가르치죠? 여자는 무조건 공감을 원해.
남자들은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만 해서 망해.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면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공감부터 먼저 해줘.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자는 매력적인 남자한테 단순한 공감을 원하지 않아요. 매력적인 남자한테는 오히려 공감을 해주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오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알아, 오늘은 내가 해줄게, 어깨 주물러줄게, 맥주 사올게. 남자친구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 오빠 잘하고 있어, 오빠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해. 심지어 본인이 힘들 때도 매력적인 남자한테는 위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풀리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매력없게 인식한 남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오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공감 안 해줘, 오빠는 너무 차가워, 오빠랑은 대화가 안 통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잔인하지만 당신은 매력이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여러분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울면 같이 울지 마세요. 여자가 짜증내면 같이 짜증내지 마세요. 여자가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자는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감정을 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흔들리면 그 울타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 가서 안정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매력적인 남자한테 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으로 말했던 프레임이죠. 여자를 여러분의 프레임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의 프레임 안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줘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매력적인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공감, 정서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옆에서 그래? 잘 됐네 라고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와 진짜? 대박, 진짜 축하해 자기야 하고 본인보다 더 흥분해주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무조건 후자죠. 사실 남자라는 종족이 의외로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본인이 얼마나 기뻐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폭발적으로 반응해주면 그 리액션을 거울처럼 보면서 자기 감정의 크기를 처음 인식하는 거예요.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니마 투사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자기 안에 있는 부드러운 여성적 감정을 여자한테 비추고 그 여자가 보여주는 리액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을 진짜로 매력적인 남자로 느끼면 자동으로 공감하고 자동으로 리액션해주고 자동으로 여러분을 케어합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여러분을 매력 있는 남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를 싫어하던 적한테 책 한 권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적이 평생 친구가 됐거든요. 심리학에선 이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불러요. 호감은 베푸는 쪽이 아니고 받아내는 쪽으로 생긴다는 거죠. 200년 전에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연애상담 사례 200건 넘게 직접 뜯어보고 안 되는 케이스만 따로 모아서 3일 밤새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다 똑같은 데서 똑같은 순서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 여자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 머릿속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맨 마지막에 정확히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순서를 모르고 들이대면 잘 되기는커녕 있던 호감마저 역으로 식어버릴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생기는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여자는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기 전에 먼저 그 남자가 몇 점짜리인지부터 잽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자가 자 이 남자 평가 좀 해볼까 하고 의식적으로 점수표 꺼내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죠. 여자 스스로도 내가 쟤를 평가했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말투, 눈빛, 카톡 답장 속도, 표정 이런 걸로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딱 알아채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눈치껏 점수 매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이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요. 평생 수많은 남자를 고르고 골라야 하니까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바심 내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려요. 답장 1시간 늦었다고 서운한 티내고 나 어떻게 생각해? 하고 자꾸 마음 떠보고 이런 건 여자한테 호감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고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식당 사장이 손님 붙잡고 저희 맛있죠? 괜찮죠? 어때요? 진짜 괜찮죠? 자꾸 물어보면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음식에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점수가 한 번 매겨지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쟤는 그냥 착하네 이렇게 박히면 1년이 지나도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보여주기도 전에 먼저 들이대지 마세요. 들이대는 순간 채점이 시작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채점 받으면 그냥 낮은 점수로 평생 굳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프레임이라는 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계를 누가 끌고 가느냐 그 주도권을 말하는 게 프레임이에요. 내 페이스대로 관계가 흘러가면 내 프레임을 잘 잡은 거고 여자 눈치 보면서 여자한테 휘둘리면 프레임을 뺏긴 겁니다. 이 프레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프레임을 쥐고 있다는 건 내가 이 관계에 여유가 있다는 증표거든요.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 여유를 보고 이 사람은 나 말고도 뭔가 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반대로 프레임을 뺏긴 남자는 여자 답장 하나에
때문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다 티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주도권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흔히들 하는 조언이 있죠. 공감 잘해줘라, 리액션 잘해줘라, 여자 말에 맞장구 잘 쳐줘라. 시중에 떠도는 연애 강좌나 방송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주도권 잡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그냥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무조건적인 맞장구엔 여자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영혼 없이 리액션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진짜 여유 있는 남자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은 하되 내 의견도 같이 얹어요.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나라면 거기서 한 번쯤은 더 따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색깔을 보여줄 줄 아는 거죠.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깔고 그 위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좀 진정성 있게 공감을 해주네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늘 한가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고 약속이 항상 비어있는 사람, 솔직히 매력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잡힐 것 같은 사람보다 안 잡히는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타깝게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무너져요. 사람은요, 자기가 공들인 대상한테 정이 더 들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을 썼든 돈을 썼든 감정을 썼든 한 번에 쏟아붓고 나면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면서 마음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만 관계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나한테 쏟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들일 일도 없는 겁니다. 이왕 퍼주려면 제대로 퍼주세요. 돌아올 걸 바라지 말고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자가 이건 좀 다른데 하고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여자도 관계에 참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정확히 그 타이밍이 되면 작은 거라도 여자가 직접 정하게 하고 여자가 시간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가 나한테 뭔가를 쓰는 순간부터 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서가 딱 이래요. 내가 여자한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가치 있는 걸 정확히 주다 보니까 여자가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도 나한테 뭘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핵심은 좋아서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다 보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인트로에서 말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부탁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여자가 진짜로 기억하는 건 여러분이 뭘 사줬고 어디 데려갔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은 편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그게 끝이죠. 근데 끌리는 사람은 감정을 흔들어요. 설레게 했다가 살짝 긴장하게 했다가, 사람 뇌는 강한 감정을 안겨준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따로 저장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착하기만 한 사람은 기억에 안 남아요. 차라리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남자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트로에서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여자가 내가 왜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답을 풀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순서까지 잘 따라오셔서 여자의 호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자 머릿속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나한테 시간 쓰고 신경 쓰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분명히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행동이랑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내 행동과 마음이 따로 노는 불편한 상태,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은 이미 했는데 마음이 설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사람은 이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뇌가 알아서 답을 만들어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봐,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행동을 마음이 뒤늦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장점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그냥 평범한 남자였는데 좋아하고 나니까 배려심도 깊어 보이고 말투도 다정하게 들리고, 장점이 많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고 나서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또 거꾸로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여자는 여러분을 거의 자기 자신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게 곧 자기를 챙기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먼저 챙기는 게 본능이죠. 근데 그 본능을 누르고 누군가한테 대가 없이 막 퍼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자기랑 한 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자가 남자를 진짜 좋아하게 됐다는 말의 실체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는 순서입니다. 호감 느끼기 전에 점수부터 매기고 여유 있는 남자한테 끌리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좋아지고, 좋아하고 나서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주고도 좋은 사람에서 끝났던 건 바로 이 순서를 무시하고 여자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여가 시간이 하루에 약 3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20시간이 넘습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매력이 올라가는 남자와 제자리인 남자가 갈리는 건데, 대부분은 이 시간을 허투루 태우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저도 그 20시간을 전부 의미 없이 태운 적이었습니다. 29살까지 매주 똑같았어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의미 없는 술자리에 앉아서 회사 힘들다, 돈 없다, 여자 만나고 싶다 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했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변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거에 고여서 부정적인 말만 돌려 쓰는 자리에만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근데
더 심각했던 건 그때 제 머릿속에 나 중심의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여자가 안 생기지? 전부 나로 시작하는 문장들 뿐이었어요. 상대 관점에서 생각할 줄 몰랐으니까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는 경험 자체를 못한 거죠. 당연한 결과죠. 상대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외로움이라는 변수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연락을 하게 만들고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술자리를 기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내일의 나한테 증거가 되는 행동인가? 한 번만 자문을 해보세요. 답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안 바뀌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거는 최면이 하나 있거든요. 남자 인생은 와인이다. 나이 들수록 중후해진다. 40대부터 남자가 제일 섹시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시간을 허투루 쓰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이 말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 알아서 나아지겠지 라는 최면. 단언컨대 이건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와인이 숙성되려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온도, 습도, 시간. 이게 맞아야 숙성이 돼요. 아무데나 방치해두면 와인이 아니고 그냥 시큼한 식초가 됩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고독의 시간에 뭘 했느냐에 따라 숙성이 되냐 부패하냐가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20대 때는 인간관계가 비교적 쉬워요.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사회가 억지로 묶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반강제적으로 친구가 됐고 몰려다녔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울타리가 박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안 맞는 친구,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술자리,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남자는 필연적으로 고독해져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중요한 건 그 고독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가치를 올리는 행동을 한 남자, 이 사람의 고독은 숙성돼서 여유가 됩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못 참고 아무 자리나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태우는 남자, 이 사람은 나이만 먹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혼자 열심히 하면 알아서 여자가 따라온다? 이런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개발만 5년, 10년 넘게 하고도 모태솔로인 남자가 수두룩해요. 그중 한 명이 저였고요. 고독을 잘 다루는 건 조건의 절반이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가 미치는 남자가 되는 비결의 절반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와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씩 자각했어요. 결국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호감을 얻으려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에 두고 대해야 하는 거구나. 이 자각이 오고 나서야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견뎌야 할 공백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된 거죠. 이게 연애에서 치명적으로 작동해요. 고독을 다룰 줄 아는 남자, 혼자서도 단단한 남자는 여자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과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희소성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상대의 호감 변수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고독을 못 견디는 남자는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도감을 사기 위해 퍼줍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돌아오겠지 라는 보상심리가 깔려있는 투자인 거죠. 상대가 그 가치를 못 느끼면 남자만 퍼주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종 연애 콘텐츠에서는 이런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져라, 너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주구장창 하죠. 근데 자신감은 최면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고 나는 멋지다 외친다고 자신감이 붙으면 세상에 모태솔로가 없어요. 정상이죠. 자기 확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증거가 쌓일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사흘 만에 안 했어요. 근데 나흘째 다시 펼쳤거든요. 그 책을 다시 편 나흘째가 진짜 시작이었죠. 약속을 지킨 게 아니고 깨진 약속을 다시 세운 거니까 그때부터 나를 믿는 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감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자기 확신이 됐고 그 확신이 여유가 됐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여자 앞에서 조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으니까 과투자를 안 하게 되고, 과투자를 안 하니까 오히려 상대가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통제 가능한 구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오늘 약속 하나 정하고 지키세요. 깨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증거가 쌓이면 여유는 따라옵니다. 고독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는 한 가지가 더 바뀌어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억지연대, 감정 소모만 하는 술자리,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만남, 전부 가지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걸 못했어요. 혼자 남는 게 두려웠으니까. 근데 고독을 다룰 줄 알게 되면 혼자 남는 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때부터 관계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없던 시절에는 호감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매달렸어요. 상대가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으니까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잡은 거죠. 그 결과 매번 과투자하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제 인간관계는 심플하죠. 아주 진짜 친한 친구 몇 명, 가족, 뜻맞는 사람들, 이게 전부입니다. 과거에 연락하던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그때는 양은 많은데 밀도가 없었죠.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밀도가 높아요. 예전에는 주말에 연락이 올까봐 폰에 계속 들여다봤어요. 지금은 토요일 하루를 통째로 혼자 써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대로 나와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준이 있는 남자는 과투자를 안 하고 과투자를 안 하는 남자한테는 오히려 상대가 가치를 느끼는 거죠. 호감은 퍼주는 쪽이 아니고 받아내는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판단력이 망가지고 고독을 회피하면 숙성이 아니고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연료로 쓸 줄 알아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연애시장에서 가치로 읽혀요. 고독을 통제하는 남자만 가치가 올라갑니다. 외로움을 못 견뎌서 아무 관계나 끌어다 채우는 남자는 연애시장에서도 똑같은 구조에 빠져요. 아무 여자한테는 과투자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29살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 있는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고독을 연료로 바꾸세요. 오늘 약속 하나 정하고 지키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그 순간들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마음을 주는 첫 번째 순간은 나만 알아봐줬다고 느낄 때예요. 많은 남자들이 칭찬을 많이 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다, 착하다, 매력있다 이런 말 10번, 20번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칭찬은 양이 아니고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쁜 여자는 평생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거기서 또 예쁘다고 하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칭찬을 하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진짜 임팩트 있는 칭찬은 뭐냐? 그녀가 스스로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부분, 이걸 캐치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외모를 칭찬하는 상황에서 너는 의외로 승부욕 좀 있는 것 같다. 평소엔 되게 밝은데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좀 지치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 예쁘다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면접을 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명이 면접 보러 왔는데 99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이 회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앵무새처럼 똑같은 칭찬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건드려요. 그 순간 여자가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나자마자 너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너무 맥락이 없어 보여요.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서 맥락에 맞게 툭 던지면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녀가 나 요즘 필라테스 다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 좋다, 운동 좋지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어거지로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 원래 꾸준히 뭔가 하는 스타일이지 않아?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타입 같은데? 이렇게 여자의 평소의 행동을 콕 짚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놀랄 거예요. 운동 얘기에서 갑자기 그녀의 성향을 짚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관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대화하다가 그녀가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손톱을 정리하는 게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그냥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너 긴장하면 손톱 만지는 습관이 있지 않아?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순간 멈칫하면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를 캐치한 건데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뻔한 칭찬 10번 하지 마시고 정확한 관찰 정확히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걸 대화 흐름 속에서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타이밍만 맞으면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자의 마음을 얻는 순간이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평소에 잘해주면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맨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카톡 답장 빨리 하고 이러면 여자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건 검증이 안 된 신뢰예요. 진짜 신뢰는 평상시가 아니고 급한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100번 잘해줘도 위기 상황에서 한 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급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나를 지켜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새겨진 본능입니다. 선사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잘못 고르면 자기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쉽게 비유해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때 기장이 어떻게 하면서 본인도 어쩔 줄 몰라 하면 승객 전원이 불안해지겠죠. 근데 기장이 침착하게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차분하게 하면 승객들이 안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기장의 태도에 따라 승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자 앞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데이트 중에 예약한 식당이 펑크가 났어요. 영화가 매진됐어요. 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서 당황하는 남자 대 잠깐만 내가 알아볼게 하고 바로 대안을 찾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 누가 더 끌릴까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후자겠죠. 또 하나의 상황을 봐볼게요. 술자리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어요. 이때 침착하게 상황 정리하고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면 그 모습 하나로 오히려 점수가 확 올라가요. 길 걷다가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걸어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 손을 잡고 다른 쪽으로 빠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영웅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위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멋있어 보이려고 억지로 상황을 연출하면 티가 나거든요. 여자들은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채요. 자연스럽게 생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당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모습에서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면 믿고 기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세 번째는 기대를 안 했는데 챙겨줬을 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매번 챙겨줘야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인사로 카톡 보내고 점심은 뭐 먹었는지 매일 똑같이 물어보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이러면 여자가 감동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봐도 완전히 역효과예요. 스키너의 상자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를 상자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100% 먹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배고플 때만 버튼을 눌렀어요. 당연하죠. 배고플 때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먹을 게 나오니까. 근데 먹이가 나오는 확률을 바꿔봤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30% 확률로만 먹이가 나오게 설계를 바꾼 거죠.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쥐는 전과 다르게 미친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먹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배가 고프든 말든 미친듯이 버튼을 계속 누른 거예요. 이게 바로 간헐적 보상의 원리입니다. 도박 중독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슬롯머신이랑 똑같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매번 당첨이 되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죠. 근데 금방 재미 없어집니다. 당연한 거니까. 슬롯머신이 중독되는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자 마음도 똑같습니다. 매번 챙겨주면 당연해져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무심하던 남자가 갑자기 챙겨주면 그게 훨씬 크게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평소에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사는 겁니다. 굳이 여자한테 매번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비 오는 날 갑자기 오늘 우산 챙겨갔어? 이렇게 알맹이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혹은 대화하다가 그녀가 지나가다 말한 게 있잖아요. 며칠 뒤에 저번에 그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겉도는 대화 100마디보다 이렇게 알맹이 있는 대화를 가끔씩 던져주는 게 진짜 챙겨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만 챙김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비싼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건 물질적인 챙김이에요. 근데 감정은 전혀 못 건드리면서 돈으로만 찍어 누르는 여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감보다는 경계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먹히는 건 감정적인 챙김이에요. 그녀가 한 말을 기억해 주는 거, 그녀의 컨디션을 눈치채는 거, 내가 지나가던 한 말을 기억해주는 건 진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자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한테 크고 작은 선물을 해주는 남자는 널렸어요. 근데 나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남자는 드물어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일부러 안 챙기다가 챙겨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행동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티가 나요. 그냥 원래 내 페이스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 챙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네 번째는 나한테만 다르게 대할 때입니다. 여사친이 많아 보이면 인기남으로 보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리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적 증거예요.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면 이 남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기남으로 보이는 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인기남일 뿐이지 내 남자는 아닌 거죠. 진짜 마음을 얻으려면 나한테만 다르게 대한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레스토랑을 생각해 볼까요? 손님 많은 집 보면 맛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가 보고 싶죠. 근데 막상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뭔가 나한테 더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맛도 좋지, 나도 잘 챙겨주지. 그날부터 단골이 되는 거예요. 저 손님한테도 나한테도 똑같이 친절하면 그냥 서비스 좋은 집이구나로 끝납니다. 근데 나한테만 뭔가 더 챙겨주면 여기는 이제부터 내 단골집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자 심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한테는 그냥 친절한 정도인데 나한테는 뭔가 더 신경 쓴다,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아, 이 남자는 진심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너무 티내면 역효과가 납니다. 나 너한테만 이래.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차이가 보이는 거지, 비교 대상 없이 나 잘해주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여자한테 무심하라는 게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돼요. 그녀한테만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죠.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만 알아봐 줬을 때,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예상 밖에 챙겨줬을 때, 나한테만 달랐을 때, 이 4가지였죠. 근데 여기까지 다 완벽해도 마지막 5번째를 모르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저도 20대 때 똑같은 구간에서 실패했습니다.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급발진해서 다 망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 5번째는 결말이 궁금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면 빨리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식기 전에 말해야지, 누가 채가기 전에 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자가 혹시 나 좋아하나? 생각 들기 시작할 때 이때 바로 고백하면 절대 안 돼요. 반박자 느리게 가야죠. 왜냐? 여자는 결말이 궁금한 드라마에 빠지거든요. 낚시를 생각해보세요. 입질이 왔다고 해서 바로 확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미끼를 물 때까지 제대로 기다려야죠. 물고기가 깊이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겨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 나 좋아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입질입니다. 여기서 급발진하면 다 잡은 고개를 놓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얻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확실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말은 안 했어. 이 상태가 여자한테 가장 설레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급하게 고백해버리면 결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설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또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케이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분위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고백해버리는 거죠.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남자한테 뺏길 것 같아서, 이런 불안감에 급발진합니다. 근데 그 급발진이 지금까지 쌓은 걸 다 무너뜨려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고백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녀가 먼저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물을 때입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그녀 머릿속에서 이미 관계의 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확신을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남친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녀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이미 주변에서 우리를 커플로 본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그린라이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데이트 끝나고 집 앞에서 안 들어가고 서성일 때입니다. 보통은 잘가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뭔가 아쉬운 듯이 서성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신호예요.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그때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고백을 좀 더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급발진하면 그동안 쌓은 것들이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고백은 확인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마음이 넘어온 상태에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고백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확신을 원할 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죠. 이 순서를 지키면 실패할 확률이 사실상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줘서 호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호구와 매력남의 차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향과 완전히 반대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에던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기본은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걸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뇌과학, 심리학 책 100권을 독파했고 10명이 넘는 연애 코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5년간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덜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여러분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냐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연애 스킬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어떤 관계에서든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급자의 원리가 뭔지, 두 번째는 여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번째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뤄볼 거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는 자가 훨씬 더 권력을 갖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 며칠째 고립되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목말라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누군가 시원한 생수를 들고 나타나요. 자,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돈을 내고 물을 받는 여러분일까요? 아니죠. 물을 쥐고 있는 사람, 즉 공급자가 절대적인 갑이에요. 여러분이 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돈 필요 없는데 안 팔아 하고 가버리면 그냥 끝이죠. 아쉬운 건 결국 물이 필요한 쪽이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주는 사람이 항상 관계의 우위에 서게 돼요. 이게 공급자의 법칙이에요. 그럼 연애에서 여자가 목말라 하는 건 뭘까요? 연애도 똑같아요.
여자들이 목말라하는 감정, 결핍을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권력을 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너무 퍼져서 호구가 됐나?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만만하게 보이나? 이런 고민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호구가 된 건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줄 게 없는데 억지로 주는 척을 했거나 돈이나 시간처럼 대체 가능한 것만 줬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가 주는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일시 현상이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너무 늦었어요. 하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안해하죠. 아, 왜 답장 안 해? 화났나? 이러면서 프레임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수는요?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내 삶은 이미 풍요롭고 나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니까요. 바로 이게 공급자의 마인드입니다. 여자가 이 남자를 보면 뭔가 달라 보여요. 보통 남자들은 좀만 튕겨도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남자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거든요. 심지어 여자가 감동적으로 굴면서 오히려 서려고 해도 넓은 아량으로 품어줍니다. 이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와, 이 사람은 그릇이 다르네. 그 순간부터 여자는 이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싸움을 하려는 의도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죠. 근데 이 마인드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공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꼭 명품이나 비싼 음식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데이트 중에 여자가 어디 갈까? 했을 때 아무 데나가 아니고 오늘 내가 정할게. 이 한마디. 이게 리더십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괜히 짜증을 부릴 때 같이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받아주는 것. 이게 포용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능력을 키우면 불필요한 밀당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연락이 늦어? 하고 짜증을 냈어요. 하수의 반응은 야, 나도 바빴어 알면서 왜 그래?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자와 똑같은 감정 레벨로 받아치는 거죠.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고수는 어떻게 말할까요? 나 미안하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져서 자기가 걱정했겠다. 다음에 신경 쓸게. 어때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죠.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불안함을 내 포용력으로 감싸 안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답장 좀 해줘. 이러고 있으면 그 불안한 티가 다 나요. 진정한 일치감, 겉과 속이 똑같이 여유로울 때 비로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서운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 연락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요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구걸이 됩니다. 구걸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야, 연락 좀 해줘. 맨날 늦게 답장하면 어떡해. 이건 매달리는 거죠.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여기서 멘트 하나만 바꿔보세요. 난 네가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참 좋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애심리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자격부여와 자격박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즐거움을 주고 따뜻함도 주고 삶의 안정감까지 줬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공포를 느껴요. 내가 연락을 잘 안 하면 이 남자가 주는 모든 것이 끊길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 공포가 관계를 바로잡아요.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너 내 기준에 안 맞네 하고 쓱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게 공급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계속 안 바뀌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경우 공급자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단호함이에요. 이걸 워크 어웨이라고도 하죠. 그냥 모든 제공을 회수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소중한 자원에 더 이상 투입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손절을 하는 거죠.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걸 멈추고 떠나버리면 아쉬운 건 남겨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매력이죠. 잘해줘서 호구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호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관건은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애초에 프레임 싸움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주고 필요할 때 자격 박탈을 하고 진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 연애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 고등급 남자의 태도죠.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인가?